자, 여러분, 나는 아까 강당에서 소개했죠. 네. 한 26년 동안 영화, 뭐 드라마, 또 연극 공연, 뮤지컬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감독이고요. 재작년에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한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서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영화나 이제 연극이나 이런 컨텐츠로 그런 교육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이 또래 또 우리 아들도 있고 아주 굉장히 잘생긴 나를 닮아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준수처럼 잘생겼어. 네. 왜 웃어? 혹시 이게 사귀는 건가? 네. 아, 오늘부터 이제 방금부터. 좋아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인생의 감독은 바로 나야. 오케이. 야, 여기 내가 원래 2월 달에 왔어야 되는데 10월에 왔네. 썰렁해. 10월 중학교인 줄 알았더니 2월 중학교더라고. 자, 여러분들 14살? 16살, 뭐 15살. 15년여 전쯤에 어느 산부인과에선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영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점에. 각자 조금씩 날짜는 다르겠지만 그 시작된 영화가 지금 영화로 치면 한 몇 분 정도 지난 걸까? 우리 영화로 치면 한 10분 정도 지난 걸까? 긴 영화로 치면 10분도 채 안 됐을 거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요. 지수, 설빈이가 주인공이야. 그렇죠? 주인공인데 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고 혜인이도 주인공이야. 다 각자 자기 영화에 소영이도 주인공. 다 자기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영화라고 한다면 그 영화를 계획하고 또 이끌어가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 아니 영화로 치면 감독이야. 오케이. 빼빼로가 없는 사람 혹은 빼빼로가 먹고 싶은 사람은 항상 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감독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감독이 된 자의 자세로 살고 있나요? 네. 너무나 대답이 2월 중학교 대단한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자고 학생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주체적인 삶을 끌어가기는 쉽지 않죠. 그런 이제 불과 한 4, 5년만 지나면 이제 그런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자 감독인 인생이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시점이 오지만 지금은 그 준비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 단계를 잘 마무리를 잘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자 감독인 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남에게 주연자를 내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감독자를 내주고 자기는 주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죠. 네.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혹은 뭐 부모님이 또 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친척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감독 대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과 한 4, 5년 후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에게 지시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화 감독은 우리가 흔히 TV나 드라마에서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감독의 이미지와 다른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감독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보자. 그래야 여러분 주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간단히 오, 똑똑해 역시. 이걸 어떻게 알았지? 빵셔틀인지. 2013년도에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뮤지컬 영화, 청소년 뮤지컬 영화예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음악과 춤과 예술로 이제 풀어준 그런 영화였는데 유튜브에 빵셔틀 치면 나옵니다. 이미 수만 명이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30분 정도 되니까 보기 바랍니다.
88년도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대학교에서 이제 형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만한 자격은 되겠죠? 네. 비슷해요? 아니요. 안 비슷해? 실물이 좀 아 그래? 야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쳐줘요. 오 좋아요. 실물이 낫지. 왜냐면 나는 원래 그 영화 배우 출신이거든. 자 네이버에 박 감독이라고 치면 내가 딱 제일 위에 뜹니다. 작년에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요. Ready Go라는 노래. Ready Go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 영화 감독들이 사인이에요. 배우들한테 자 내가 이제 나는 촬영할 준비가 다 됐으니 너 준비됐니? 자 그럼 연기해봐. 이런 사인을 뭔가 좀 유식하고 멋있게 어떻게 해요? 레디 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이 노래를 내가 영화 하면서 느꼈던 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아마 이 이제 노래 틀어줄 거예요. 이 가사를 잘 보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 한 90%는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잘 보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아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 노래 가사 중에서 제일 좀 와닿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레디고. 아 물론 이거 후렴구니까 그렇고 주인공 되어보자. 그렇지 주인공이 돼보자는 거지. 그리고 또 정물 맞아도 일어나고 붙잡아도 탈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NG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하면 돼.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드라마들. 한 번 찍어서 오케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없어요. 수십 번, 많게는 뭐 100번까지 다시 찍어. 잘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만 모아놓은 걸 우리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수많은 실패를 계속 딛고 올라가는 거죠.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콘텐츠 이름은 영어로 써놨고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늘 뭘 할 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세 개 얘기해줬죠.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으면 감독의 눈으로 세상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걸 얘기를 하고 조금 시간이 남게 되면 아마 어떻게 감독이 될 수 있나. 근데 그거는 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학교 수업은 너무 짧아 사실. 자 어쨌든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빼빼로를 줘야 될 시간이 됐어. 자 영화란 뭘까요? 영화란 영화요? 사람들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 오 굉장히 근접했어. 오 좋아. 그러나 영화하고 연극도 있죠. 뮤지컬도 있죠. 영화만은 아니지만 영상. 자 좋아. 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또 혹시 다른 친구 뭐 빼빼로가 없는 친구가 대답을 해줘. 이 전 시간에 못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뭐 대답 오케이 뭐 동성이 저 받았어요. 받았어도 대답해 뭐.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한다 땡. 용준이 영화는 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화는 뭘까 도대체? 영화는 뭘까? 큰 사회의 축소판. 사회의 축소판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철학적인 말이에요. 참고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들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그게 맞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이버에 영화라 뭐라고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 하면 모션 픽처 이렇게 나와요. 발음 좋죠? 자, 연속 촬영된 그 필름, 그런 화상, 그것으로 만든 작품이나 그걸 보여주는 뭐 장치 뭐 이런 거를 영화라고 한대. 그럼 뭐 연속 촬영은 뭔지 알죠? 사진을 한 장만 찍으면 되지만 영상은 1초를 보여주려면 24장의 사진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1초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24장이 아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1초 동안을 아주 잘게 쪼개서 보여줘야만 되는데 10초를 보여주려면 몇 장이 필요해요? 240장. 1시간 반을 영화를 보여주려면?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몇만 장의 이제 그 사진 정지 영상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속 촬영된 작품을 영화라고 한다기는 뭔가 부족해. 그럼 유튜브에 그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들이 다 영화야? 아니죠. 뭐가 빠졌을까요? 이 영화의 정의에. 스토리. 빙고! 박수 크게! 와! 혜인이! 야, 혜인이 진짜 똑똑해. 와, 전교 1등? 전교 1등이야? 아니요. 오, 전교 2등? 아니, 굉장히 똑똑해요. 좋아요. 딱 보면 뭐가 나와요? 이야기 화자가 써졌죠. 한자가. 저거 이제 내가 만든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건 영화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우와 아무리 좋은 스태프들과 멋진 곳에서 촬영을 했어도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아, 영화 재미없다 야. 이러면 뭐가 재미없다는 거야? 스토리가 재미없다는 거야. 좀 후진 배경에 후진 배우들이 썼어도 야, 영화 생각보다 재밌네? 그럼 뭐가 재밌다는 거야? 스토리가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스토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면 시청각적인 이미지는 그냥 동영상일 뿐이다. 그럼 이제 영화 감독은 뭘 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조정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니까 영화 감독은 스토리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영화 감독의 정의 벌써 나온 거야.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느낀 것, 내가 감동받은 것,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나는 뭐 그런 거 별론데 소극적인 사람이고 뭐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 사람은 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지 그런 욕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다 표현하고 싶지 않은 욕구는. 아주 옛날 고대부터 인간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한 욕구들이 응축된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그 무엇? 뭘까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뭐죠?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이 다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응축되어서 폭발되어서 나왔던 것들이야. 그림, 뭐 음악, 뭐 문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는 자기의 표현을 무엇으로 할까요? 글, 책, 소설로 하겠죠. 무슨 도구를 써서 할까요? 도구. 연필 혹은 종이. 그럼 요즘에 누가 이걸 일일이 쓰겠어? 다 뭐 컴퓨터로 하겠죠. 도구가 그거야. 자, 화가는 뭘로 표현합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뭐예요? 붓 혹은 물감 또 뭐 연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지.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똑같은 형식으로 영화 감독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화로 표현하지. 근데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뭘 사용해요? 카메라, 배우, 조명, 뭐 머리, 장소, 그렇지. 아주 똑똑한데 태인, 나중에 나랑 좀 만나야 되겠어. 정말 똑똑해. 배우와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을 무슨 도구로 얘기합니까? 하지만 영화 안에 작품 안에서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배우들은 또 이제 배경,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감독의 역할이죠. 그래서 내가 느끼고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이야기를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잘 꾸민다. 잘 꾸며야 된다. 그냥 얘기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두 번째, 시청각적인 장치를 사용한다. 영화 이 도구가 이제 이 감독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 왜 많은 사람이 보고 즐겨야 될까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맞아. 야, 정확해. 많은 친구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돈을 못 벌면 그 다음번에 영화 언제 할지 기약이 없어요. 왜?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얼마? 약 10억은 너무 기억 한 3억 몇십억에서 몇백억 뭐 이 정도의 제작비가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끝냈다. 망하지. 망하면 다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내 작품, 내 예술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만 살짝 보여주려고 만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는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감독이다. 그럼 소설가나 화가는 감독이란 말을 안 써요. 작가라고 하는데 왜 영화는 감독이라고 합니까? 영화 작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영화는 감독이란 말을 쓸까요? 작가는 글로 쓰는 책임져야 되지. 감독은 그 지시하고 야, 똑똑하다. 지수가 야 똑똑해. 봤냐? 똑똑해. 그러니까 지수 말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명의 공동 작업이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산으로 가지 않고 잘 바다로 항해를 잘해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축구팀 감독을 생각하면 되겠죠. 슈틸케 감독이 손흥민보다 공을 잘 차서 감독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지시를 손흥민은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겁니다. 축구 경기 하나, 두 개 이겼다고 해서 손흥민이 잘해서 이겼고 책임을 손흥민한테 돌리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공동 작업에는 영화뿐만 아니고 그런 감독이 있는 뭐 직종은 팀 플레이를 하는 곳은 다 감독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또 빼빼로가 나갈 시간. 한 글자로 영화 감독은 뭐다? 창시자. 한 글자. 왕. 왕, 또 신. 꿈, 신. 미니. 야, 미니에게 박수를. 자, 물론 내가 정한 여기 정답은 아니지만 꿈. 왜? 영화는 그냥 우리 다큐멘터리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판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꿈이라고들 하죠. 꿈의 공장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자, 이 말은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꾼? 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나무꾼. 오케이, 또 무슨 꾼? 사냥꾼? 사냥꾼? 나무. 또 진군. 짐꾼, 놀이꾼. 놀이꾼, 장사꾼. 장사꾼, 사기꾼. 사기꾼. 오케이, 꾼 좋다. 야, 잘하는구나. 술꾼. 그렇지. 또 쌍꾼? 싸움꾼. 어? 또 그거 이거. 도박꾼? 노름꾼, 도박꾼 뭐 그런 거. 자, 여기서 꾼이라고 하는 단어 들었을 때 부정적인 느낌, 긍정적인 느낌 어떤 게 강합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네. 이 꾼은 원래 순우리말인데 뜻은 놀고 즐기는 쪽에 능통한 사람을 꾼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을까?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절에는 놀고 즐기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환영받지 못했던 거죠. 우리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죠? 예. 누가 옳다고 해요? 개미. 개미가 옳다고 하죠. 왜? 저는 열심히 일할 때 놀고 노래나 부르고 있으니까. 옛날 산업사회 때 얘기.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 개미와 배짱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알아요? 물담이. 개미는 너무 열심히 해서 허리가 다쳐서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배짱이는 가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야. 요즘에는 그래요.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시대로?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산업. 그러니까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 그렇지. 서비스업. 좋아요. 탐차. 공업. 그렇지. 자,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창의력의 시대, 엔터테인먼트의 시대가 됐다는 얘기야. 빅뱅, 뭐 EXID 뭐 이런 친구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공장에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나 막대한 부와 인기, 명예를 얻었어. 산업사회, 농경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시대, 엔터테인먼트의 시대, 창의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꾼이라는 단어는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놀고 즐기는 쪽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면 그 산업의 카테고리에 가장 상위에 있는 컨텐츠가 뭐일 것 같아요? 상위 컨텐츠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가 가장 파급 효과도 크고 돈도 이 판이 크죠. 제일.
그 상위 카테고리는 영화를 만드는 종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독. 그러니까 이 꾼이 대접받는 시절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5가지의 유형의 꾼을 내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나랑 좀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태인이는 한 5가지 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이야기꾼으로서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보여주면 알 거예요. 누구야? 해리포터 작가. 그러니까 누구? 맞다. 그렇지. 조앤 롤링. 철빈이가 책을 좀 많이 보는 거야. 혹시 해리포터를 영어 원문으로 다 봤나? 어떤 친구들 그거를 영어로 다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는 다 봤겠지만. 자, 영국의 이야기 산업에 이 해리포터가 가져다 준 경제적 가치가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야기 하나로 그만큼 본 거야. 어마어마한 이야기꾼인데 이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이야기를 소설로 안 쓰고 자기가 영화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억. 몇 억? 몇백억? 이만한 성공을 했을까? 못했겠죠. 도구를 잘못 사용했으니까. 자기의 도구가 아니었으니까. 그 영화 만드는 건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지. 같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푸는 도구에 따라서 소설도 되고 영화도 된다. 다만 이야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소설가들 이분들하고 우리 영화 감독들이 같은 바늘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분은 반지의 제왕, 호빗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입니다. 판타지 문학의 뭐 창시자라고 봐야죠. 문화 인류학자이고 언어학자인데 우리 왜 반지의 제왕 보면 종족이 많이 나오죠. 무슨 종족 있지? 엘프. 또 드워프. 오크 뭐 많단 말이야. 그 각 종족들의 언어를 말을 다 따로 만들어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언어 체계를 다. 우리는 한 가지 언어 새로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그걸 만들어서 썼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또한 그 반지의 제왕을 이 사람이 그 영화로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면 그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그건 또 피터 잭슨이라는 영화계의 어마어마한 이야기꾼이 영화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영화 감독은 이야기꾼이다. 오케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꾼. 장사꾼. 사기꾼을 좋아하나? 동성이는? 오케이. 자, 어벤져스 2 봤어요? 네. 오케이. 근데 누가 자꾸 이거 스파이더맨이 안 나오는데 왜 여기다 자꾸 넣었냐? 스파이더맨 스케줄이 바빠갖고 출연 못했어. 하려다가. 오케이. 자,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 촬영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촬영을 했을까? 우리나라 알리려고. 우리나라 알리면 뭐가 되니까? 돈. 경제적 효과. 야, 똑똑하다. 좀 이따 이거 택배로 줄게. 굉장히 똑똑한데? 얼마? 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 이 사람들을 부릅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관광공사에 계산한 금액이에요. 이 사람들 부르면 길도 막아줘야 되고 뭐 사회 간접자본들이 들어가잖아. 불편하고 뭐 한데 한 100억 정도는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얼마 남는 거예요? 3,900억 남는데 이런 장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런 큰 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 판에서 감독이 최고 책임진 감독이 나는 그 돈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영화만 잘 찍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성립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적 관념이 철저해야만 한다. 감독은. 우리나라에 얘도 있어요. 국제시장. 봤죠? 네. 엄청 재밌었어? 준수가 참 이게 똑똑한 아이야. 이런 걸 보고 재밌었다고 하면 똑똑한 거야. 작년 12월 17일 날 집계로 극장 전산망에 등록된 극장의 그냥 티켓 판매 금액만 이렇게 1,109억이라고 나온 거야. 나도 뭐 내가 직접 시험보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 지금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치고 지금 저 12월 17일 현재로 얼마 남은 거야? 1,000억이 남았는데 이런 장사하는데 이런 큰 비즈니스의 감독이 그냥 뭐 돈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이게 작업만 잘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바탕에 경제적 관념과 계산이 없이는 이런 큰 상업적인 영화들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장사꾼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돈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영화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가는 감독은 그런 경제적인 계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꾼을 한번 봅시다. 좋아하는 거지.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뭐 이런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 실제 사기꾼 아니죠? 네. 영화는 왜 감독이 사기꾼이라고 했냐면 관객을 잘 속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들을 속이는 작업입니다. 그게 영화를 만드는 모든 요소는 다 가짜야.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힘든 그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자, 주인공이 진짜 싸움을 잘하고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남녀 주인공이 진짜로 사랑합니까? 가족은 진짜 가족이야? 죽으면 진짜 죽나? 총을 맞으면 진짜 맞나? 다 가짜야. 하나도 진짜는 없어요. 그 가짜들을 모아놓고 보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울고 웃고 거기에 가슴 졸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기의 기술이 필요한 거지. 잘 속여야만 하는 거지, 관객들을. 그 과정을 얼마큼 훌륭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감독이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간단한 예로 관객들을 몰입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겨울에 이 운동장에서 여름 장면을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카트를 못 찍은 게 있어서 여름 장면을 불가피하게 겨울에 여기서 찍어야 돼. 지수가 주인공이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옮겨요. 아니, 뭐 여기서 찍어야 된다. 화장실. 반팔 반바지. 더운 것처럼 화장실. 그렇지. 옮겨요. 뭐 반팔 반바지 입혀야 되겠지. 기본이야. 추워도 어쩔 수 없어, 지수야. 입어야 돼. 그리고 좀 차가워도 얼굴에 물을 좀 뿌릴게. 땀나는 것처럼 참아야 돼. 응? 그리고 뒤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면 안 되잖아. 겨울이면 티가 나. 그래서 안 보이게 얼굴만 가득 화면에 잡을 거야. 좀 흉해도 참아야 돼.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지수 레디 고 했는데 대사하기 시작하는 입김이 막 나왔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입김. 입에 얼음 물고. 빙고! 야, 이건 줘야 돼, 하나. 자, 박수! 자, 입에 얼음을 물고 있으면, 물론 지수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입안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입김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수한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화 찍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관객들을 이제 속인다는 표현 이제 몰입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는 관객이 의심 없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그 장면에서 저 뭐야 저 겨울에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최고의 작품을 선사하기 위해서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의심 없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이 외에도 뭐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그 트릭들을 가지고 관객들을 속입니다.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가끔 CG 같은 것도 넣잖아요. CG 넣죠. 근데 그거는 들키잖아요. CG가 들킨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 CG로 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보면 그 영화는 되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볼 수 있어야 돼. 와 진짜 우주구나. 뭐, 야 저기 우주가 어딨냐 다 가짜지 세트지. 뭐 이렇게 보면 그 영화는 재미없는 영화가 되는 거지. 이야기의 몰입감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건 기술적인 에러가 이야기 감정을 깨트리는 경우가 되겠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유능한 감독은 사기를 잘 치는 감독이다. 그래서 내가 사기꾼. 친구들을 잘 속일 수 있다. 그러면 감독이 될 소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이제 뭐 내가 사냥꾼 이미지 찾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추천해줘서 쓴 건데, 자, 이거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근데 타고난 감각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넣은 거예요. 니마크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영화들. 의 경우는 그 감독이 탁월한 안목으로 소재를 잡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의 감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인간극장에 나온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둘의 에피소드를 보고 우리들은 그냥 한번 웃고 야 끝나면 다른 데 채널을 돌리겠지. 그러나 그 감독은 야 저거 내가 영화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엄청 슬프다. 그 슬픔을 찾아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들어가고 카메라 들고 1년 동안을 거길 다니면서 이제 찍게 되죠. 무슨 정신으로? 막노동꾼의 정신으로 가는 거야. 막노동꾼의 정신으로. 그래서 그런 그 발자국 모습이나 아니면 쌓아놓은 똥이나
뭐 혹은 이런 그 뭐 이렇게 나뭇가지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냥꾼들은 내가 잡아야 될 대상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크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대.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캐치하는 능력. 그게 감독으로서 감독의 능력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내가 5가지 중에서 맨 뒤에 놓은 이유는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이제 후천적으로 자기의 노력에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무슨 꾼이 있었죠? 이야기꾼, 이야기꾼, 대박. 네? 두 번째. 장사꾼, 자, 세 번째. 사기꾼, 네 번째. 망군꾼, 오, 다섯 번째. 사냥꾼. 그렇지. 야, 준수한테 박수 한번 쳐주죠. 이렇게 공부도 잘할 거야 이런 친구들. 아니야? 아니어도 돼. 꼴찌 아니야.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꼴찌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런 집중력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좋아요. 자,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감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왜 내가 여러분한테 감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자신이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예? 감독의 눈으로 보면은요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진짜 좋은 스토리 이야기 같고 자기가 왠지 특별해 보이고 그래. 오케이. 특별한 나 자신에 대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죠.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다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주인공들이자 감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고 남에게 감독의 자리를 내주고 내가 종된 자로 사는 거는 억울하다는 거지 내 인생에서. 그러지 말자는 거죠. 뭐가 됐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아까 노래에 나왔죠? 실패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치관과 기준을 자기 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통하는 거죠. 부모님이 옳다고 한 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의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모든 친구들이 다 저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 걸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내가 따라가는 거는 조감독의 자세라는 거지. 주인공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한 가치관과 기준이 생기면 세 번째로 보면 창조적인 리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창조적 리더는 우리가 누구를 최고로 칩니까? 창조적인 리더. 누가 있죠? 대통령. 창조적 리더 돌아가신 분인데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를 치지요. 이 사람이 감독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억지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편집이란 말 알죠? 편집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다 골라서 모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하죠. 촬영할 때 잘못된 걸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빼내듯이 이 옷도 편집의 결과물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편집의 결과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1000원단 덩어리에서 여기만 잘라낸 거죠. 필요한 데는 빼고 요기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다 붙이고 가공했겠죠. 이거 1000만 들어간 게 아니겠죠. 어떤 기준으로 이 옷이 나온 겁니까 그럼? 그 재료들을 어떤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자켓이란 디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옷이 나온 거죠. 바지라는 디자인을 하면 바지가 되겠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다른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드는 그 시절에 인터넷도 있었고 휴대폰도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고 뭐 mp3 플레이어, 요만한 mp3 플레이어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혹은 뭐 전자수첩, GPS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던 시절, 그래? 그 사람은 그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기준, 그걸로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은 뭐였어요?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성.
이 두 가지 어떻게든 하여튼 쓰는 사람이 편해야 된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뻐져. 갖고 다니기 힘들거나 꺼내기 창피하면 아무도 안 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라내고 편집하고 만들어낸 것이 나온 게 아이폰입니다. 지금 그 누구나 다 하나씩 다 들고 있고, 야 무슨 길거리 다니면서 인터넷을 뭘 해? 말이 되냐? 길거리 다니면서 인터넷 한다는 게,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무엇이? 감독적 그 편집력이. 그러니까 감독의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그것들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사회,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독의 시각 가져? 이러고 가면 어떻게 갖는 건데, 어떻게 가지는 거야? 방법이 어때? 생각이 나? 어떻게 하면 감독적 시각이 가질 수 있을까? 지수 어때?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많이 돼? 봐요. 뭐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걸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보람이 있죠. 첫 번째, 관찰력. 이거는 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이 그런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벌써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앞에 이렇게 5명이 앉았다. 나 관찰 이미 끝났어요. 관찰이. 아마 이 여기 5명, 맨 앞줄에 앉은 5명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박수. 좋아. 그래서 그런 관찰은 여러분들 나를 봤을 때도 딱 보고 알고, 뭐 이렇게 대충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더 깊이 디테일하게 관찰하다 보면, 저분이 오늘 신발을 안 닦고 왔구나. 이것까지 다 이제 한 번에 다 보인다는 거지. 그 정도 깊은 관찰이 돼야 내가 무슨 작품을 하건 어떤 캐릭터를 만들건 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또한 오늘 내 여러분들에게 해줄 거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영상 일기는 하루에 1분씩 쓰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해요. 1분씩 그냥 동영상으로 일기 쓰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일기 쓰는 건 이제 이미 못해. 여러분들 할 수가 없을 거야. 오늘 뭐 이게 되겠어? 자, 잘 봐. 동영상 띵 누르고. 자, 오늘 낮에 박인식의 시네마 천국이라고 감독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헛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영상 일기를 1분씩 써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해보겠다. 이게 그렇게 끄면 첫날 일기가 끝나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이 1분짜리 동영상 일기를 쓰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길러집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일기 쓰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꼭 저장을 해 놓으세요. 365개의 영상 클립이 모일 때까지. 그러면 첫날과 마지막 날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분 동안을 끊이지 않고 내가 그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더불어서 이제 어디다가 대고 찍으면 잘 나오는지 너무 귀신같이 알게 되는 거죠. 화면이. 그건 친구들이랑 같이 해도 되고, 어디 뭐 극장에 놀러 가서 해도 되고, 공원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매일매일 1분 정도씩의 내용을 가지고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영상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고, 이거 그 중단하지 않고 해본 사람들은 다 뭐 논술 이런 거 걱정을 안 해. 내가 우리 제자들도 열심히 한 친구들하고 아닌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6개월만 해도. 알겠죠? 한번 이거는 시도해보세요. 스마트폰들 다들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독서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특히 이제 인문학적인 독서들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말하는 힘도 기르는 거죠. 영화는 결국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영어 공부를 통해서 좀 고급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빨리 남들보다 빨리 습득한다.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뭐 영어는 뭐 싫잖아. 사실 공부하기 할 수 없지 뭐. 어쨌든 내 머리 안에 든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니까. 자, 이 정도의 방법인데 이 중에 2번은 꼭 잊지 말고 오늘부터
할 사람들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스마트폰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미안해 할 수 없지 뭐. 동영상 말고 녹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 비주얼적인 부분, 이게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니까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하다 보면 원래 쭉 1년을 해보면 이 진짜 카메라 찍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 거고요. 자 시간이 좀 자 웨이 영화 감독이 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할머니의 예를 들어줄게요. 76세의 영화 감독이 되신 할머니. 어마어마하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저 연세에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제 출품에서 대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대. 자기가 왜 여태 그냥 누구누구의 할머니로만 살았는지 모르겠대. 76세의 자기 이제 길을 찾은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또 상 받고 싶어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할머니에 비하면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가는 친구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친구도 있지만 결국은 방향이 문제이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만 정해져 있으면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도 언젠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지가 얼마 안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좀 빨리 가는 친구는 뭐 뛰기도 할 것이고 천천히 가는 친구는 가다 넘어지고 또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간다는 거야. 방향만 정확하면. 빨리 가긴 했는데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다? 더 힘들어져요. 왜?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멀리 가니까. 빨리 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는 방향에 비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한 방향이 아직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 정도는 정해진다고 보면 그쪽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자, 감독의 눈으로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체적인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고 스스로 감독이다. 어때 하여튼 뭐 좀 식사하고 졸리고 힘든 시간인데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제 시간이 짧아서 좀 못한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이메일이나 혹은 네이버에서 박 감독 치고 들어오시면 질문이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뭐 가능하면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꿈을 좀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어쨌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설문조사하러 들어올 텐데 그거 하는 시간 동안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을 거예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강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